자, LG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금일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았죠. 자, 장초 개파락 이후에 저가인 25만 원 부근까지 밀리면서 현재가 27만 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말 동안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시장에서 폭락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장초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서킷까지 걸렸고 현재는 약 8% 하락으로 장 분위기가 패닉 분위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자, 이런 공포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우리가 반등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이 LG전자 장초의 개파락 이후에 상당 부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실 오늘 하락 자체는 새로운 악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쌓여왔던 부담들이 이 월요일장에서 한꺼번에 한 번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지난주 동안에 확인된 이 미국 고용지표 강세,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환율 급등까지, 자, 이미 시장이 알고 있던 악재들이요, 오늘 한 번에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이 LG전자 주주분들이요,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오늘 나온 이런 하락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요 매크로 일정들에 따른 추가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놓치시는 부분 없이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제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없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단순 수급 때문이 아니라 반대매매 물량까지 겹쳐서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장 초부터 장 마감 때까지 순차적으로 미수거래, 신용거래, 그리고 CFD, 추가적으로 스탁론까지, 자, 이러한 반대매매 물량들이 상당 부분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최근 이 LG전자 단기간에 46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을 사용한 투자자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오늘 예상보다 강하게 밀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깨진 계좌들이 발생을 했고 오늘 장전 동시에 호가부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CFD나 스탁론 강제 청산 물량이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CFD는요, 일반 신용보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왜 떨어졌는지보다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현재 LG전자 46만 7,500원 고점 찍은 이후에 강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 30만 원 라인도 개파락을 하면서 이탈을 한 상태예요. 자, 이전 영상에서 오늘 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공포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면 25만 원 부분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영상 빠르게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바로 재생을 해보면 10만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30만원 부근입니다. 자, 이번에 밀리면서도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하지만 만약 내일 월요일 시장이 패닉으로 반응을 한다면, 자, 28만원까지도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패닉셀이 심해지면서 투매가 깊어진다고 하면요, 최대 2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만원 부근에서 30만원 부근까지 가는 동안 강한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평균 매집 단가가 몰려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른 상승 시에 갭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간에 이러한 갭들을 메우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지금 고환율을 비롯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굵직한 매크로 이슈들로 인해 6월 중으로 한번 밀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과하게 공포를 반영을 한다면 최대 25만원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상 보셨듯이 제가 핵심 가격 라인 체크를 해드리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말씀드렸던 25만원 구간이에요. 자, 최근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집중이 됐던 구간일 뿐더러 이 외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근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현재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요, 시장 충격이 한 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만원 후반대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거래량과 수급을 보면 LG전자 자체의 악재로 무너지는 흐름이라기보다 시장 전체 충격에 휘말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2만원까지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수급을 보면요, 자, 현재 이 외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상당히 악화가 됐고 최근 프로그램 매매 역시 매도 우위가 강하게 나왔었죠. 자, 지금 이 외인들이 LG전자만 파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이냐면 결국의 핵심은요, 환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이 1559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한국 증시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마디로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LG전자가 나빠서 빠지는 시장이 아니라요, 환율, 그리고 금리, 선물 수급,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좋은 종목도 같이 맞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악재들은요, 이미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는 악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건 말씀드린 이 고환율, 그리고 금리, 추가적으로 6월 18일에 있는 FOMC 결과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연준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10일에 미국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FOMC 결과가 6월 증시 전체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FOMC에서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환율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빠져나갔던 이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국내 대형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LG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당장의 하루 이틀 주가보다 6월 10일 CPI, 그리고 18일에 있는 FOMC, 추가적으로 환율 안정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가 있죠. 자, 오늘 주가만 보면 굉장히 안 좋지만 정작 이 LG전자의 중장기적인 스토리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기사를 하나 보실 건데, 자, 이 기사 내용처럼 LG가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자, LG그룹 주요 사업체들이 엔비디아와 AI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돈은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LG전자는요, 단순한 가전회사가 이제 아니에요. 자,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그리고 전장 사업, B2B 사업,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까지 총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건 30만 원을 회복을 하느냐, 25만 원 지지 구간을 지켜내느냐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예요. 자, 만약 내일 장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둔화가 된다면 오늘 장 초반 급락은 단기적인 저점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반등 이후 다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 25만 원 부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외인들의 선물 흐름, 환율, 프로그램 매매 강도, 자, 이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당장 내일부터 반대 매매로 인한 추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와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까지 핵심 가격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핵심 가격대가 다가왔을 때 수급과 프로그램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이후에 연락을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움직인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 대부분 이러한 구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있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자, 막상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면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부심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 200%볼 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꼴랑 20%, 30% 보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나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웠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구간에서는요, 그 현금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FOMC 이전까지는요,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버티는 것보다 이러한 이벤트 일정들에 맞춘 대응 전략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는 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셔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주도 자금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요, 항상 다음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현재 외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 흐름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요,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주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고심해서 발굴한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